배 대표님, 네.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용산 측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23일 날 당대표가 됐으면은 이제 당직 개편이 아주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주말을 지나고 나면 29일경에는 당직 맞습니다.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 같으면은 새로운 당대표 뭐 비대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이렇게 선출이 되면 대체적으로는 일괄 사표를 그렇죠. 내는 게 당직자들이 주요 당직자 그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에요. 관행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그런데 원내대표가 사표 싹 걷어가지고 예. 당대표께 대표님 나이가 어려도 대표님이에요. 예. 대표님 일단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당대표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당심과 민심을 봤지 않습니까? 당심 62.65%, 민심 63.46%예요. 쓰나미가 닥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친윤에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 대해일이죠. 보니까 네. 23일 날 당대표 선출했는데 24일 날 최고위원 된 김재원이고 김민전이 친윤 아닙니까? 뭐 원내일은 금배지가 없는 당대표한테 권한이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다 권한이 있다. 금배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선 거예요. 무슨 뭐 닭 잡아먹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 맞네요. 원내대표가 무슨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이 참 가당찮은 소리를 하고 있다. 예. 아니 원내대표가 누구 간에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 그렇죠. 당대표의 총괄적인 지휘를 받는 사람인데 그 뭔 소리냐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아직도 이 친윤의 잔존세력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발버둥을 챈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그런 봐야 하나요? 말씀드리죠. 이 발버둥이 더 조직화되고 더 세력화될수록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한동훈 대표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딴지를 걸거나 이간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협력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아니 그러면 당 대표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어떤 거는 협의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뭐 딴지 걸면서 이거는 뭐 원외에 당 대표는 빠지시고 뭐 이건 정말 누구 말대로 금배지 없다고 빠지라는데 각 잡아먹는 이야기고. 아니 한동훈 대표가 금배지를 달라고 했으면 못 따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들 시켜준 거 아니에요. 자꾸만 더운데 그 지지층들이 화딱지 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원래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원내대표가 싹 일괄 사표 걷어가지고 딱 당대표한테 드려야 돼요. 그게 모양새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일 관건인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게 지금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당직이라고 한다 하면은 사무총장, 그렇죠. 또 정책위의장, 특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 멤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여의도 연구소장 한 4자리 정도입니다. 예. 뭐 비서실장은 이미 박정아 의원으로 임명을 했고 예. 그런데 정책위 의장인 정정식 의원이 정점식 의원 점식입니다. 점심이 아니고. 충무 아닙니까? 예. 나 임기가 남아있어 나 못 내네 하고 통영이죠. 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일괄적으로 정점식 의원도 역량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 이거는 왜냐면 정점식 의원이 나설 자리가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표를 싹 걷어가지고 걷어서 갖다 드려야 돼요. 대표님 일괄 사표가 됐습니다. 그래야 그럴 때 이른바 통 크게 탕평 인사로 전화를 딱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딱 걸어서 폼나게 정 의원님 아이고 동우이 대표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계속 좀 의장을 맡아주셔야죠. 이렇게 모양새가 돼야지 설사 하더라도. 근데 임기가 남았으니까 나만 못 빠지겠다. 나 친윤 아이가. 나는 우리 윤 대통령 지켜야 되겠다. 이럴수록 모양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우리 고 박사님도 딱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가당치 않은 이거는
추경호 원내 정점식 의원을 저는 비판하기 앞서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싹 걷어가지고 대표님 다 이렇게 반려가 돼서 사표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전당대 대표 선출 자리에서도 나가가지고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똘똘 뭉쳐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견제글을 날렸어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친윤을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용산의 뜻을 지금 수용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정점식 이 정책위 의장은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이 된 거고 맞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맞습니다. 원내대표하고 그렇죠. 예. 협의를 하되 의총에서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점식 의원은 아마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검찰 훨씬 선배일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험 빨리 됐죠.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선배고 그런 분이 더군다나 정식 대표로부터 임명을 받은 게 아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 받아갖고 이제 2개월 했어요. 그렇죠. 당은 당규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임기가 뭐 1년으로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당대표가 새로 바뀐다든가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은 당연히 그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특히 이 정책의장이 중요한 게 지금 최고위원회가 9명 아닙니까? 예. 근데 한동훈 쪽 인사로는 장동혁, 진종호,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총 한동훈. 4명이죠. 4명이에요. 예. 그러면 비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추경호 4명. 그러니까 이 정책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용산과 한동훈 간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 누가 캐스팅 보트를 이 정책의장이 쥐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참 내놓기가 그 자리를 선배님이 그대로 하세요 하기가 조금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그만둬요. 그러니까 의심을 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괄 사표를 내고 임명직 중에서 당직에서 고 선배님도 뭐 언론에서 40년 동안 계셨지만 아니 어디 임명직 한 사람이 뭐 임기 주장하고 그러나요? 그냥 전당대 끝났으면은 아이고 그동안 제가 그냥 뭐 하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표를 내는 거지. 그러면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큰 마음으로 당평 인사를 한다서 아이 정 선배님은 계속 좀 저를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정점식 의원도 배신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요. 상식을 떠나는 순간 이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는 얼치기가 되는 거예요. 상식을 지키세요. 그래서 상식 지켜서 뭐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어디서 듣기로는 설사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물리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경우 의총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친윤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작당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발 좀요. 제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전당대에 나온 62.84% 이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총선 전에도 의미를 몰랐고 총선 동안에도 의미를 몰랐고 총선 끝나고도 몰랐고 영원히 모를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의장도 중요하지만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도권을 살려야 하거든요.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죠. 네. 조직을 살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 차례 패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친윤 쪽에서는 뭐 김경률 뭐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 시킨다 이런 말들을 또 퍼뜨려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그런 일 없다. 김경률 진중권은 그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건 다 소설이고요. 예를 들면 김경률 같은 분이
뭐 최고위원으로 뭐 지명직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마 그것도 안할 지금 겁니다. 상황에서는 할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 회계사 일이 바쁘대요. 예, 제가 사무총장을 누구를 선임하느냐 지금 뭐 이양수 의원이라든가 또 수도권에 있는 경기 이천의 송석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저 송파의 배현진 예, 이런 예.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송파의 배현진은 조금 그렇고 재선이고. 왜냐하면 여러 뭐 논란도 좀 있기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무난한 사람이 송석준과 경기 이양수다. 예. 예, 왜냐하면 참 두 사람의 정치적인 그 조율 능력도 좋고요. 특히 이제 이양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선이 됐고 송석준도 3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선일 거예요. 그래서 이양수는 이 고대 출신이고 송석준은 또 서울대 국제경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정부 관료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두 사람 정도면 또 더군다나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니까 이양수는 속초니까 제가 그동안 뭐 경험 저는 뭐 어떤 정치적 편견이 없습니다. 무슨 성향 이런 거 친윤 친한 떠나서 정말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저는 송석준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도전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시키더라도 이양수든 송석준이든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선에서 이 사무총장은 선임되지 않겠나, 예. 인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최고위원 지명직 여기는 어디를 할 건지 과거에는 뭐 호남 몫이라고도 했고 그쪽에 예.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없고 당직에도 전 거의 좋은 것 같아요. 임명도 안 예. 되고 그러나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그렇죠.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분을 또 지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은 보니까 김영동 의원 이제 재선이죠. 전에 비서실장을 TK입니다. 했고 네. 그리고 여성으로 또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그런 얘기도 괜찮겠네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김민전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예. 여성이 딱 한 명이니까 9명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전에는 김혜지 지금 재선 의원 비대위원도 시켜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원외 인사로 호남의 박은식 전 비대위원 예. 그리고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예 구자룡 의원 예. 양천에서 목동 쪽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예. 이번에 상황실장 맡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여의도 연구원장도 물망도 오르기도 합니다. 신지호 전 예. 의원은요. 네. 김종혁 조직사무부총장 예. 원외를 인사들도 지명직 최고위원회 좋은 것 같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기계적으로 여성을 배려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거론한 인물 중에서는 좀 혁신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 네. 그리고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이 김종혁과 구자룡일 수 있다. 예. 또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홍영림 원장도 상당히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뭐 이제 인사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신지호 전 의원도 참 지략가거든요. 보면은 예. 머릿속에 뭐 장자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지략가이기 때문에 신지호 전 의원도 한번 물망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출신인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은 뭐 한동훈 대표가 영입한 사람 아닙니까? 친한계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나 어쨌든 지난 총선 때 결과적으로는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일정 부분 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예. 거기서 여론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제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인데 예. 그래도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럼 뭐 또 정치는 또 책임이니까 맞습니다. 결과 책임이에요. 네. 예. 한편으로는 뭐 홍영림 원장의 경우에도 다른 자리를 좀 갔다가 예. 다시 나중에 또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은 대통령실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겠죠. 예, 수용할 자리들 예. 비서관이라든가 할 수 있지 네. 않겠느냐. 대통령실에서 진짜 여론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 만들면 뭐 합니까? 이번에도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전달이 됐었겠습니까? 안 됐으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대 결과가.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아마 우리 방송은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사실은 한동훈 후가 제대로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예. 자기 팀을 잘 그렇습니다. 선장만 제대로 되면 안 돼요. 예. 기관장이라든가 조타수 뭐 다 제대로 예. 제대로 된 1등 사람들이 갑판원, 2등 갑판원 이런 나중에 사람들이 합니다. 딱 포진을 해야 그럼요. 순항이 되고 그럼요. 그런데 딱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탁 틀어주고 배 못 가 하고 있으면 그렇죠. 참 골치 아픈데 엔진을 박살낸다든지 큰일 납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검찰 대선배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그렇습니다. 때가 아닌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검사로서도 워낙 탁월한 또 인재였었고 예. 지난 총선에서는 참 또 안 좋은 일도 좀 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부인이 돌아가시고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비공식적으로 가서 문상을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워낙 가까운 관계라서 저는 또 워낙 또 이런저런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라 현명하게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예.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정치권에서 놔두는 이야기지. 그렇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나 정치권이라는 게 이런저런 소문들이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뭐 정점식 의원이 버티고 있다느니 뭐 아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정점식 의원 정도 식견과 예. 또 공직 생활의 경험을 그럼요. 많이 가진 분 같으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